비가 쏟아지던 그 밤, 나는 오빠의 차에서 내리자마자 현관으로 달려 들어갔다. 발밑에 물웅덩이가 튀어오르며 다리를 적시고 우산도 없이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다. 지은아, 조심해. 오빠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지만 나는 이미 문을 쾅 닫아버렸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다. 오늘 밤 클럽에서 만난 그 남자의 손길이 아직도 피부에 남아 있었다. 그는 나를 기상한 애라고 불렀다. 왜냐고. 내가 그의 키스를 피했을 때 그의 손이 내 가슴을 스치자 몸이 움츠러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여자였다. 여자들 사이에서만 심장이 제대로 뛴다. 하지만 오빠는 모른다. 세상은 모른다. 서울의 이 끝없는 콘크리트 숲속에서 나는 홀로 숨을 죽이고 살았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계단을 오르려 했다. 우리 집은 강남의 오래된 아파트, 1980년대에 지어진 그곳은 이제는 낡아빠졌지만 엄마의 손길이 스며든 한옥 스타일의 장식으로 여전히 따뜻했다. 그런데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무거운, 그러나 부드러운 발소리. 돌아보니 오빠의 친구, 수아였다. 그녀는 오빠와 함께 클럽에 갔던 모양이었다. 검은 코트에 물방울이 맺힌 채 우산을 접으며 서 있었다. 지은 씨, 괜찮아요. 오빠가 걱정하셔서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눈빛이 왜 이렇게 따뜻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언니. 들어가세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내 손을 잡았다. 차가운 비에 젖은 손가락이 내 손바닥에 스며들었다. 손이 너무 차가워요. 들어가서 따뜻한 차나 마시고 가요. 그녀의 손은 놓지 않았다.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췄다. 수아 언니. 오빠의 대학 동기, 건축가 지망생. 늘 조용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그녀. 나는 그녀를 본 적이 많았지만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본 적은 없었다. 손끝에서 전율이 올라왔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나만의 착각일지도. 우리는 부엌으로 들어갔다. 엄마는 이미 잠이 들었고 오빠는 아래층에서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수아 언니는 찬장에서 라면 봉지를 꺼내 불을 켰다. 비 오는 날엔 이게 최고죠. 한국식으로 계란 하나 넣어서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나는 의자에 앉아 그녀를 지켜봤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코트 단추를 풀자 드러난 흰 블라우스가 가슴 라인을 부드럽게 감쌌다. 서울의 젊은 여성들처럼 그녀의 스타일은 세련됐지만 어딘가 전통적인 한복의 우아함을 닮아 있었다. 언니, 왜 손을 안 놓아요? 내가 중얼거렸다. 그녀는 라면을 저으며 고개를 들었다. 놓기 싫어서요. 지은 씨 손 따뜻하잖아요. 내 손을 녹여주네. 그 말에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다. 창밖으로 비가 여전히 내리고 부엌 창문에 맺힌 물방울이 네온 사인을 비추며 반짝였다. 홍대 거리의 그 클럽에서 나는 도망치듯 나왔다. 남자의 손이 닿을 때마다 역겨움이 올라왔지만 수아 언니의 손은 달랐다. 부드럽고 안정적이었다. 언니는 오빠랑 사귀어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웃었다. 아니요, 그냥 친구예요. 오빠는 나한테 동생처럼 대해요. 지은 씨처럼.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깊고 나를 꿰뚫는 눈빛. 라면이 끓자 우리는 마주 앉아 먹었다. 수아 언니는 젓가락으로 면을 돌돌 말아 내 입에 가져다 주었다. 아, 뜨거워. 내가 소리쳤지만 그녀는 웃으며 불었다. 그 순간 우리의 무릎이 스쳤다.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나는 포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봤다. 언니, 나 이상한 애예요. 말이 튀어나왔다. 클럽에서의 그 일, 남자의 키스, 내 몸의 반응. 모든 게 쏟아질 것 같았다. 수아 언니는 조용히 내 손을 다시 잡았다. 이상한 애. 세상에, 지은 씨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나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비가 그치지 않는 밤, 우리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서울의 밤 공기처럼 습하고 뜨거웠다. 그날 이후 수아 언니는 자주 우리 집에 왔다. 오빠는 수아가 지은이랑 잘 맞네라고 웃었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의 방문은 나를 위한 것이었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벚꽃이 피는 봄, 그녀가 내 손을 잡고 걸었다. 한국 여자들은 손잡는 게 자연스러워요. 친구 사이에, 하지만 우리의 손은 친구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내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 때 나는 숨이 막혔다. 한강의 바람이 불어오고 배 타는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내 세계는 오직 그녀뿐이었다. 어느 날 우리는 명동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거리의 번잡함이 보였다. 스트리트 푸드 냄새, 케이팝이 흘러나오는 상점들. 수아 언니는 스케치북을 펴고 건물을 그렸다. 건축을 공부할 때 서울의 이 혼잡함이 좋아요. 전통과 현대가 섞인 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등을 만졌다. 언니는 나한테 왜 이렇게 해요? 그녀가 펜을 내려놓고 나를 봤다. 눈물이 고였다. 지은아, 나도.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에요. 오빠의 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비 오는 밤부터 내 손이 놓치지 않아요. 우리의 첫 키스는 그 카페 화장실에서 일어났다. 문을 잠그고 그녀가 나를 끌어당겼다. 입술이 닿는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녀의 입술은 부드럽고 김치찌개처럼 뜨거웠다. 사랑해, 지은아. 그녀가 속삭였다. 나는 울었다. 이 감정, 한국 사회에서 숨겨야 할 비밀이었다. 가족, 친구들 모두가 정상인 척 강요하는 이곳에서.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오빠가 알게 되었다. 어느 저녁, 집에서 우리를 봤다. 수아 언니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고 키스 직전의 순간. 이게 뭐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에 배신감이 스쳤다. 수아야, 너 내 친구잖아. 지은이는 내 동생이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얼어붙었다. 수아 언니는 고개를 숙였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이건 사랑이야. 그날 밤 오빠는 집을 나갔다. 우리는 울며 안겼다. 언니, 우리 어떻게 해? 내가 물었다. 그녀가 내 뺨을 닦아주었다.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한국도 변하고 있잖아. LGBTQ 커뮤니티가 커지고 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변화는 느렸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압박. 우리의 사랑은 폭풍 속의 촛불 같았다. 여름이 왔다. 서울의 더위는 숨 막혔다. 한강에서 피크닉을 하던 우리는 수영복 차림으로 물에 들어갔다. 수아 언니의 몸은 매끄럽고 태양 아래 반짝였다. 지은아, 여기 물 시원해. 그녀가 웃으며 나를 끌어당겼다. 우리는 물장구를 치며 키스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지만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한강은 자유의 공간이었다. 밤이 되면 강변에 모인 젊은이들, 기타 치는 소리, 맥주 캔이 부딪히는 소리. 그 안에서 우리는 숨 쉴 수 있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현실이 기다렸다. 엄마가 물었다. 지은아, 요즘 수아랑 왜 이렇게 붙어 다녀? 나는 친구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엄마의 눈빛은 의심스러웠다. 한국 가정에서 딸의 특별한 주정은 용납되지 않았다. 오빠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다. 수아는 이제 오지 마. 내가 지은이를 홀렸어. 그는 수아 언니에게 전화로 말했다. 우리는 울었다. 오빠가 왜 이해 못해? 내가 소리쳤다. 수아 언니는 나를 안았다. 시간이 필요해. 오빠는 보수적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고. 우리는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이어갔다. 인사동의 골목에서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전통시장의 떡볶이 냄새가 코를 자극하고
거리 예술가들의 공연이 들려왔다. 수아 언니가 내 손을 잡고 네 한복, 내가 입으니 더 예뻐라고 속삭였다. 우리는 한옥마을을 걸었다. 고즈넉한 기와 지붕 아래 우리의 사랑은 고전 소설처럼 로맨틱했다. 하지만 밤에 그녀의 아파트로 가면 현실이 드러났다. 그녀의 방벽에는 건축 도면이 붙어 있고 책상 위에 퀴어 코리아 책이 놓여 있었다. 나도 오랫동안 숨겼어. 대학 때 처음 느꼈지. 여자한테 끌리는 걸 그녀가 고백했다. 그 여름,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오빠 몰래 엄마에게는 친구랑 지라고 했다. 제주의 바다는 푸르고 검은 현무암이 우리 발밑에 펼쳐졌다. 해변에서 우리는 맨발로 걸었다. 여기서 결혼할까? 수아 언니가 장난스럽게 말했다. 나는 웃었지만 가슴이 아렸다. 한국에서 동성 결혼은 꿈이었다. 법도 사회도 허락하지 않았다. 우리는 야자수 아래에서 사랑을 나눴다. 그녀의 손이 내 몸을 어루만질 때 파도 소리가 우리의 신음을 삼켰다. 돌아와서 충돌이 시작되었다. 오빠가 수아 언니의 전 남자친구를 불렀다. 수아는 그냥 헷갈리는 거야? 남자랑 사귀던 애잖아. 그는 나에게 말했다. 나는 충격받았다. 수아 언니에게 물었다. 진짜예요. 그녀가 울었다. 과거야, 지은아. 대학 때 가족 압박 때문에 남자랑 사귀었어.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어. 너만 사랑해. 그 말에 나는 안도했지만 불신의 씨앗이 싹 텄다. 반역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물든 남산타워로 갔을 때 우리는 케이블카에 탔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다. 불빛의 바다가 우리를 감쌌다. 영원히 함께하자. 수아 언니가 약속했다. 키스가 깊어지던 순간 그녀의 핸드폰이 울렸다. 오빠였다. 수아야, 지은이 버려. 아니면 나랑 절교야. 그녀가 전화를 끊고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오빠의 집으로 갔다. 대화가 시작되었다. 오빠는 소리쳤다. 이건 병이야.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 가족 망신이야. 엄마가 울며 끼어들었다. 지은아, 정상적으로 살아. 결혼해서 아이 낳아. 나는 무너졌다. 수아 언니는 나를 보호하려 했지만 오빠가 그녀를 밀쳤다. 너 때문에 내 동생이 망가졌어. 그 순간 수아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나도 아파. 하지만 사랑은 선택이 아니야. 우리는 집을 나왔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언니, 우리 헤어질까요? 내가 물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싸워야 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 반역의 그림자가 커져갔다. 겨울이 서울을 뒤덮었다. 눈이 소복이 쌓인 거리, 따뜻한 호떡 냄새가 퍼지는 명동. 우리는 코트를 여미고 손을 잡고 걸었다. 하지만 오빠의 반대는 거셌다. 그는 가족 모임을 열었다. 사촌들, 삼촌들까지 모여 지은이를 고치자고 말했다. 전통의학, 상담소. 나는 울며 도망쳤다. 수아 언니가 나를 쫓아와 안았다. 괜찮아, 지은아. 내가 있어? 우리는 LGBTQ 센터에 갔다. 이태원에 있는 작은 공간, 무지개 깃발이 나부끼는 곳, 모임에서 다른 커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한국 사회는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 멀었어. 한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희망을 얻었다. 수아 언니는 나에게 둘이의 이야기를 쓰자. 소설처럼 지라고 제안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 우리의 일상이 그려졌다. 한강의 키스, 제주의 바다, 남산의 약속. 하지만 배신이 왔다. 어느 날 수아 언니의 전 남자친구 민준이 나타났다. 오빠가 그를 부른 모양이었다. 카페에서 우연히 만났다. 수아야, 다시 만나자.
지은이는 실수야, 민준이 말했다. 수아 언니는 화를 냈다. 그만해. 하지만 그의 눈빛에 그녀의 과거가 스쳤다. 나중에 그녀에게 물었다. 언니, 민준 오빠랑 아직 연락해. 그녀가 부정했지만 내 마음은 불안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롯데월드에 갔다. 눈 내리는 놀이공원, 불꽃놀이가 터졌다. 그녀가 반지를 꺼냈다. 약속의 반지야. 영원히. 나는 울며 받았다. 키스가 불꽃처럼 뜨거웠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니 오빠의 메시지. 수아가 민준이랑 만난 거 봤어. 사진 찍혔어. 지은아, 깨달아. 사진을 봤다. 수아 언니와 민준이 카페에서 웃고 있었다. 내 세계가 무너졌다. 언니, 이게 뭐야? 내가 소리쳤다. 그녀가 울었다. 오빠가 강요한 거야? 민준이 오빠한테 협박받아서. 미안해. 하지만 사진 속 그녀의 미소는 진심처럼 보였다. 배신의 칼날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 믿을 수 없어. 나는 문을 쾅 닫았다. 그 밤, 나는 홀로 한강 다리에 섰다. 눈보라가 휘몰아쳤다. 차가운 바람이 뼈를 파고들었다. 끝내자 생각했다. 하지만 수아 언니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제발. 사랑해. 오빠의 함정이었어. 나는 울며 전화를 받았다. 그녀가 달려왔다. 눈 속에서 안겼다. 믿을게. 하지만 조심해.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불씨는 남아있었다.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지은아, 가족을 위해 포기해. 그는 말했다. 엄마는 아프셨다. 병원에서 손주 볼 수 있게 해줘라고 하셨다. 나는 갈등했다. 사랑과 가족 사이에서. 어느 날 수아 언니가 제안했다. 해외로 가자. 캐나다나 동성 결혼 가능한 곳. 나는 흔들렸다. 한국을 떠난다는 건 뿌리를 버리는 거였다.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가족의 피가 흐르는 이 땅을. 하지만 그녀의 손을 잡으니 떠날 용기가 생겼다. 그러나 고조가 왔다. 오빠가 수아 언니의 직장을 건드렸다. 그녀의 건축회사에 퀴언라는 소문을 퍼뜨렸다. 상사가 불렀다. 수아 씨, 개인사지만. 회사 이미지에 그녀는 해고됐다. 지은아, 이제. 어떻게 해? 그녀가 무너졌다. 나는 오빠를 찾아갔다. 왜 이렇게 해? 우리 사랑이 뭐가 잘못됐어? 오빠가 소리쳤다. 너 때문에 가족이 산산조각 나. 수아는 이용한 거야. 그 순간 진실이 드러났다. 오빠가 민준에게 돈을 주고 사진을 조작하게 한 거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우리의 관계는 금이 갔다. 봄바람이 서울을 스쳤다. 벚꽃이 피는 경복궁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수아 언니의 눈은 부은 채였다. 지은아, 나 없이 살아.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하지만. 아파. 우리는 궁궐을 걸었다. 고풍스러운 한옥 지붕 아래 조선의 역사처럼 우리의 사랑도 시련을 겪고 있었다. 한국 문화는 가족을 최우선으로 해. 하지만 사랑은 개인의 것이야.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상담을 받았다. 센터에서.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에요. 상담사가 말했다. 우리는 솔직해졌다. 과거의 상처, 사회의 압박. 밤마다 우리는 이야기했다. 그녀의 아파트에서 김밥을 먹으며. 민주는 과거야. 오빠의 압박 때문이었어. 그녀가 증명했다. 메시지 기록을 보여주며. 나는 용서했다. 사랑해, 언니. 오빠와의 화해를 시도했다. 집에서 저녁을 먹었다. 삼겹살 구이 냄새가 퍼지고 소주병이 돌아갔다. 오빠, 이해해줘. 나도 내 동생이야. 내가 말했다. 오빠가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 나도.
부모님 교육 때문에 보수적이었어. 하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야. 눈물이 흘렀다. 엄마가 우리 손을 잡았다. 사랑이면 지켜. 한국 가정의 변화, 작지만 소중했다. 여름이 다시 왔다. 우리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참가했다. 이태원 거리, 무지개 깃발이 펄럭였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행진했다. 러브 이즈 러브, 구호가 울렸다. 우리는 손을 높이 들고 걸었다. 수아 언니의 미소가 빛났다. 봐, 지은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새로운 충돌이 왔다. 수아 언니의 가족. 그녀의 부모님이 알게 됐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결혼해서 손주를 어머니가 울며 말했다. 아버지는 집에서 쫓아낸다고 했다. 그녀는 무너졌다. 지은아, 나의 포기할까? 내가 안았다. 아니. 함께 싸워. 우리는 편지를 썼다. 한국식으로 정중하게. 저희 사랑은 진심입니다. 이해 부탁드려요. 부모님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시간이 지나 답장이 왔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모임에서 우리는 차를 마시며 말했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 중이에요. 딸의 행복을 빌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서의 문턱을 넘었다. 가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해운대에서 일몰을 봤다. 여기서 살까? 장난스럽게. 그녀가 웃었다. 어디든 내 옆이면. 하지만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오빠의 사고. 차량 충돌. 병원에서 나는 무너졌다. 오빠. 미안해. 유수아 언니가 나를 지켰다. 함께 이겨내자. 오빠가 깨어났을 때 그는 말했다. 지은아, 사랑해라. 내가 잘못했어. 회복 중. 그는 우리를 축복했다. 가족은 무조건적인 거야? 오빠의 회복은 기적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우리는 안겼다. 고마워, 수아야. 내가 지은이를 지켜줘서. 오빠가 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변했다. LGBT에 대해 공부했어. 한국도 프라이드가 커지잖아. 우리는 함께 영화를 봤다. 그녀의 이름은 김지영처럼 여성의 이야기를. 대화가 깊어졌다. 수아 언니의 건축 꿈이 다시 피어났다. 작은 스튜디오를 열었다. 퀴어 공간을 디자인할 거야. 서울의 안전한 카페 은하는 도왔다. 마케팅을 공부하며. 우리 팀은 커졌다. 친구들, 센터 멤버들. 저녁에 모여 김치찌개를 먹었다. 웃음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깊은 감정이 싹 텄다. 어느 밤, 그녀가 말했다. 지은아, 아이를 원해. 나는 놀랐다. 어떻게? 그녀가 웃었다. 입양이나 대리모. 미래를 생각해. 한국에서 동성 커플의 부모 되기는 꿈 같았지만 우리는 계획했다. 책을 읽고 상담받았다. 겨울, 눈이 내리는 크리스마스.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의 펜션. 눈 쌓인 산책로를 걸었다. 기억나. 첫비 오는 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불가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사랑을 나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됐다. 영원히, 언니. 새해, 우리는 약속을 했다. 어려움 있으면 솔직히 말하자. 불신의 상처를 치유하며. 봄에, 벚꽃 축제. 우리는 피크닉을 했다. 한복 입고 사진 찍었다.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우리 사랑 댓글들이 왔다. 지지와 비난. 하지만 우리는 강해졌다. 여름, 프라이드 다시. 이번엔 플로트에 올랐다. 그녀의 디자인한 배너. 한국의 사랑은 다양해. 구호를 외쳤다. 엄마, 오빠도 왔다. 가족이 함께.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시련이 다시. 수아 언니의 건강.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나는 간호했다. 언니, 쉬어. 그녀가 웃었다. 내가 있어서 괜찮아. 회복하며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인생은 불완전하지만 사랑으로 채워. 가을, 우리는 책을 썼다. 손끝의 약속이라는 제목. 우리의 이야기. 출판사에서 받아들였다. 서점 행사에서 사람들이 왔다. 감사해요. 용기 줘서 한 독자가 말했다. 우리의 사랑이 누군가의 빛이 됐다. 겨울이 다시 왔다. 1년이 흘렀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법적은 아니지만 센터에서 무지개 케이크, 한복 차림. 오빠가 축사했다. 지은아, 수아야. 행복하세요? 가족으로 받아들여 엄마가 울었다. 내 딸들아. 제주로 신혼여행. 바다 앞에서 서약했다. 어려움 속에서도 손 놓지 않겠어. 파도가 증인이었다. 돌아와. 우리는 새 집을 꾸몄다. 한옥 스타일 아파트, 서울 외곽. 정원에 벚나무를 심었다. 수아 언니의 스튜디오는 성공했다. 퀴어 카페 오픈. 손끝 카페. 따뜻한 공간, 책과 커피. 나는 작가가 됐다. 두 번째 책, 비 오는 밤의 사랑. 베스트셀러. 하지만 인생은 완벽하지 않았다. 사회의 시선, 때론 차별. 직장에서의 소문. 우리는 싸웠다. 왜 아직도 울며. 하지만 안아주며 극복했다. 인간은 불완전해. 하지만 사랑은 완전해. 어느 봄날 우리는 아이를 입양했다. 작은 여자아이, 민지. 엄마들이라고 부르는 그녀. 우리 삶의 빛 한강에서 피크닉, 민지가 웃었다. 사랑해요. 오빠는 결혼했다. 우리를 초대했다. 너희 덕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그의 아내가 말했다. 언니들처럼 강해질게. 수아 언니와 나는 늙어갈 거야. 손잡고 서울 거리를 걸을 거야. 비 오는 밤처럼 영원히. 결말은 인간적이었다. 사랑은 싸움, 용서, 성장. 한국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피어났다. 손끝의 떨림이 영원의 약속이 됐다.